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학 수업이 아닌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켰는데요. 이 영상의 대상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현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로 혹시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 때와 고등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어딜 가나 항상 하는 편인데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온 학생,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과정이란 건 뭐냐면, 어떤 학교의 구성원들의 교육 목적을 담고 있는 게 저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의 목적을 적절히 표현하는 게 교육과정표라고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의 교육과정, 제가 1990년대생인데요. 그때의 교육과정은 어땠냐면,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미 교육과정은 짜여져 있었어요. 1학년 때 무엇을 듣는지, 2학년 때 무엇을 듣는지, 3학년 때 무엇을 들을지 이미 짜여져 있었죠. 그럼 짜여진 거를 저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오직 선택 없이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 들었을 때에 대한 성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꼴찌를 하든 전교 1등을 하든 그냥 앉아서 출석만 허용이 되면, 출석만 받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허용되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그러면 교육과정은 어떻냐면요. 여기서 조금은 달라집니다. 1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학교가 지정한 대로 학교의 어떤 교육 목표대로 그렇게 흘러가고요. 2, 3학년 때는 바로 학생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학생 선택. 예를 들어서 나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2학년 1학기 때 들을래 라는 학생이 있고 3학년 1학기 때 들을래 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혹은 저는 근데 공부도 좋아하는데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 편집이라는 과목을 좀 듣고 싶어요 라던가, 그렇게 학생 선택이 어쨌든 뭔가 교육과정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듣고 일정 성적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고교 학점제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아직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성적이 되지 못하더라도 졸업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까지 그러한데요. 어쨌든 일정 성적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출석과 바로 성적이 함께 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여기서 학생 선택이 있고 학교가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학교 지정 교육 과정과 학생 선택 교육 과정, 이렇게 나뉩니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 지정과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을 동시에 운영해요. 대부분 학교 지정은 1학년부터 시작해서 1학년 그리고 2, 3학년의 아주 기초적인 국영수 과목 정도를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무조건 이건 들어야 돼 라고 못 박아 놓고요. 학생 선택은 2학년, 3학년에서의 여러 가지 탐구 과목이나 예체능 과목들에 있어서 학생 선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학생 선택을 얼마나 줄지는 그 학교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 학교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듣고 자유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럼 학생 선택 교육과정이 조금 더 폭이 넓은 학교로 진학을 하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의지도 별로 약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짜주는 대로 다닐래. 그리고 나는 진학하는 학과가 그냥 그런 클래식한 학과야. 뭐 예를 들면 경제 경영 혹은 그냥 교사 될래. 이러면 이제 학교 지정의 비율이 높은 교육 과정인 학교로 진학하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누구라도 교육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입학하기 전에 모두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바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요. 여기에 네이버에 그냥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뭐 제가 근무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 유치원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교육과정표를 반드시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혹은 내 아이가 목표로 하는 혹은 가고자 하는 학교 후보들이 두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미리 그 학교들을 여기서 검색해서 교육과정표를 받아서 이런 학교에서는 이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되는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거는 알겠는데 바로 어떻게 과연 보냐라는 겁니다. 즉 파일은 봤는데 교육과정 표를 보는 방법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성적을 받고 어떻게 지낼지는 교육과정표에 이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상 편집 관련 어떤 학과를 가고 싶어요.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교육과정표를 미리 봤더니 이런 거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학교를 사실을 진학하는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진로가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혹은 뭐 나는 과탐 과목이 정말 좋아서 과탐을 모두 다 듣고 싶어. 예를 들어 물, 화, 생, 그리고 지에서 원, 투 과목이 있는데 물화생지 원 다 듣고 투 과목을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들을래 라는 어떤 의지를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많은 학교들이 제약으로 걸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어디서 볼 수 있다? 바로 교육과정표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궁금해지죠. 교육과정표를 보는 방법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예시 교육과정표를 2개 준비해 놨습니다. 원래 사실 3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교육과정표는 학교 지정이 비율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선택 폭이 좀 좁은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지정과 학생 폭도 뭐 적당히 평균적으로 이렇게인데요. 사실 마지막 3번은 아주 학생 선택이 완전히 폭넓게 되어 있는 학교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학교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많은 학생들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표를 올리면 그것은 저희 학교를 너무 찬양하는 것 같길래 그리고 제가 어디 근무하는지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는 지양했고요. 이 2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학생의 어떤 선택권이 많다고 해서 이거는 좋은 학교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아이 그리고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잘 맞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뭔가 의지가 약해서 누가 잘 잡아줬으면 좋겠고 크게 뭐 선택하는 과목에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하면 1번 학교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삶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진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런 클래식한 어떤 진로들과는 달라서 조금 다이나믹한 그런 수업을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이번 학교가 적당하겠죠. 네, 제 의도는 이겁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올려 보내야 되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과정표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학교마다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요. 뭐 어떤 교사가 많이 있지 못해서 학생의 선택을 주지 못한다라던가 특히 지방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더 주고 싶지만 그것과 관련된 교사, 강사 혹은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쁜 교육과정표는 없다. 다만 그 교육과정표가 나와 내 아이와 그리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를 잘 품을 수 있는 학교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대부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되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도 시수로 잡힙니다. 교과도 시수로 잡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교과 부분인데 교과는 두 개로 나뉩니다.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는데 보통 교과는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전문 교과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띠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뭐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교과 원 과목에는 어떤 과고나 외고 등에서 다루는 교과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가지고 오면 얘는 어디로 오냐? 바로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많은 학교들이 경쟁에 의해서 전문교과 원을 일반계 고등학교에 많이 갖고 오니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엄격하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5년 고1 입학생부터 해당되고요. 그 학생들은 현재 중2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2 학생들 그리고 중1 그 밑에 학생들을 위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러면 다시 이 교육과정으로 돌아와서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보통교과와 바로 보통교과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대부분 고1 때 수강하는 학교 지정으로서 대부분 많이 하고요. 선택과목은 고2, 고3에서 학생들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물론 어떤 다른 교육적인 목표가 있었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두 개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얘는 상대평가, 얘는 절대평가가 되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1등급부터 9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절대평가는 A, B, C, D, E 등의 어떤 성취도만 나와서 물론 D가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누구나 잘하면 누구나 다 A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절대평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과목을 고를 때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에 따라서도 그 과목의 유불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이것들을 보고 과목을 고르기도 하고요. 전문교과가 이렇게 들어올 때도 일반 선택으로 오면 이제 학생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으로 이렇게 많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교육과정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교육과정표는 사실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 임의로 제가 학교 알림에서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알 수 없도록 사실 많은 부분을 음영 처리했는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표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교과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군이 있고 이제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과목인데요. 이 과목을 딱 보고 이 옆에 숫자가 어디 써져 있는지 보면 됩니다. 옆에 여기 3, 4 써져 있죠.
그럼 이 3, 4가 써져 있는 데를 따라 올라가 보면 어디냐? 바로 1학년 1학기 때는 3단위로서 운영이 되고 1학년 2학기 때는 4단위 혹은 학점으로 되는구나. 참고로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학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학점과 단위의 차이는 뭐냐면 단위는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이고요. 학점은 어떤 성적 자체를 이제 보겠다라는 어떤 대학에서의 학점 의미와 같습니다. 자, 교육과정표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바로 여기서 보면 택 이렇게 있습니다. 택. 자, 택이라는 것은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고요. 지금 국어, 문학, 독서, 수학, 수학1, 수학2 이런 것들은 택이라는 내용 없이 그냥 일관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학교 지정 과목이라는 겁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면 이 과목들은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더 듣고 싶어도 혹은 내가 이 학기에 듣기 싫어도 무조건 저 학기에 들어야 되는 지정된 과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사 같은 것은 1학년 1학기에 1학년 2학기에 각각 3학점씩 들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되겠나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 혹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교육과정표는 학교 지정의 비율이 높고 학생 선택이 많이 적다고 했죠. 지금 이렇게 쭉 내려보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를 처음 보는 분들은 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4개나 고르고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골라? 와,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선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선택권을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여기 기하, 인공지능, 수학, 영어권, 문화, 고전 읽기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골라서 그것들을 이렇게 1년 동안 듣게 됩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 4개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게 하나도 없더라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여기서 듣고 싶은 게 2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통계학과를 가고자 하는데 기하도 들어야 되고 인공지능 수학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기하나 인공지능 수학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학생의 선택을 많이 줄여놨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택 4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폭이 넓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영화, 독해와 작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택 4로 해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4개를 고르는 건데 여기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확률과 통계를 고2 때 듣고 수능 준비를 좀 미리 하고 싶은데 왜 3학년 때만 무조건 들어야 되지? 왜 3학년 때만 들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학교의 입장에서 이 학교가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실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고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추측해 보자면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인원수가 보장이 됩니다. 인원수가 보장이 된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들이 30명, 30명, 40명씩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등급 나오는 인원이 30명에서 1등급 나오고 30명에서 1등급, 40명에서 1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든 학기와 저렇게 꽉 묶어두면 그 100명이 모두 다 확률과 통계를 수강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보장된다? 인원수가 보장되고 인원수가 보장되면 내신 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소수점짜리 때문에 이렇게 등급이 하나씩 뺏기는 것들을 이게 충분히 보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학교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교사 인원수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모두 보장해줬다가 시수가 뭐 20을 넘어가는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이러한 것에 뭔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실이겠죠. 네,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원 과목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들을 택 3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게 2학년 1, 2학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학년 1, 2학기에 택 3인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결국은 나는 물화생지 네 과목을 모두 다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투 과목을 미리 2학년 2학기 때 들을래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 과목을 1년 동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권이 존중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표를 보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듣고 나면 아마 조금 더 보는 안목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표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저처럼 이렇게 보면 그 학교의 상황도 추측할 수 있고 유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학교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학교 지정 부분과 학생 선택 부분을 여기는 아예 구분해 놓았습니다. 학생 선택 부분, 학교 지정 부분은 1학기 때 거의 대부분이 학교 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2학년 때 학교 지정은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한국사, 체육, 미술 정도로만 학교 지정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다? 학생 선택이라는 겁니다. 학생 선택. 자, 그럼 학생 선택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많은 과목들을 바로 여기 2학년 1학기 때 몇 개를 고르라고 되어 있죠? 3개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2학년 2학기 때 4개를 고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지금 물화생지, 그리고 투 과목까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교육과정상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 학교는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미적분 같은 과목도 2학년 2학기 때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건 뭐냐? 언매, 화작, 뭐 통합수학,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지금 보면 여기죠. 네, 3학년 1학기에 지금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목들을 다 언제 하고 있냐? 3학년 2학기 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감히 추측해 보자면 지금 이러한 과목들은 대부분 수능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보입니다. 이게 전혀 나쁘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절대 나쁘지 않고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3학년 2학기 때 수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목은 아이들이 골랐습니다. 언제? 3학년 2학기 때. 근데 그 교과목을 대부분 운영하려고 하면 지필고서도 봐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 교과목의 본질을 살려서 수업을 하면 수능 준비가 전혀 되질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딱 물화생지 하나씩 3학년 2학기 때 선택하게 하고 지역 이해, 한국사회 이해, 사회문제 탐구 이것들은 사탐 선택자들을 위한 수능 선택 과목, 영어 독해는 바로 영어 선택자, 통합수학 1, 2는 수학 선택자, 그 다음에 심화 국어는 국어 선택자를 위한 수능 선택 과목이라고 감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학교는 학생의 선택을 그래도 절반 정도를 조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게 학교 지정 과목은 지금 여기서 보면요. 학교 지정 과목은 총 98단위 정도를 학교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98. 그러면 이제 학생의 선택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12, 4 하면 얼마죠? 16. 여기에 16을 더하면 32. 여기에 24랑 더하면 56. 그 다음에 56에 여기 16. 그 다음에 여기 10 더하면 총 얼마죠? 92학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98정도는 학교 지정으로 가고 92 정도는 학생 선택으로 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들을 보면 비율이 학생 선택을 한 절반 정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의 의지를 혹은 어떤 학생의 의도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제가 생각난 설명을 해보면 사실 교육과정표를 보면요. 이 학교가 수시에 중점을 두는 학교인지 어떤 정시에 중점을 두는 학교인지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시에 중점을 두는 학교들은 바로 어떠냐면 다양한 과목, 그 다음에 폭넓은 교육과정을 운영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시 체제에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세특이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특이라고 하면 바로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인데요. 그러면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 중요하면 그 과목 자체를 얼마나 다양하게 듣는지 자체가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시에서 힘을 가지는 거고. 자, 정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들은 클래식한 과목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전문 교과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에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할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게 교육과정 표인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합니다. 절대 좋고 나쁜 교육과정표는 없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그리고 내 아이 혹은 내가 교사라면 나와 잘 맞다면 좋은 것이고 잘 맞지 않다면 나쁜 것일 수 있지만 그 교육과정표는 그 학교에서의 무조건의 최선이고 그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안목을 기르셔서 얘가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입학 전에 어떤 교육과정표를 다운받으셔서 내 아이의 성향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이러한 교육과정표가 잘 맞을 것 같냐 이런 상담도 언제든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요청하시면 제가 컨텐츠로 이렇게 다뤄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써 구독자가 4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